하오늘 뉴스에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오늘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중국 공산당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거대한 관을 만들기 시작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중국이라는 이웃나라가 건설을 시작했다고 알려진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언론은 한 목소리로 중국의 위협이 커졌다, 태평양의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는 블록버스터 티저처럼 거창한데 속을 열어보면 풍기는 냄새가 거의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들이 최신 항공모함을 만든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냐고요? 그 뒤에는 웃기면서도 치명적인 진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그걸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면 분명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냥 더 만들게 놔두자고요. 마치 주인공이 계속 돈을 태우다가 스스로 넘어지는 드라마를 자기가 스스로 연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사쿠라이 요시코가 대표를 맡고 있는 국가기본문제연구소가 분석한 위성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장소는 중국 랴오닝성 다퇴 조선소입니다. 그 사진에는 이전의 통상 동력형과는 분명히 다른 거대한 선체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중국의 네 번째 항공모함이자 중국의 첫 핵추진 항공모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전에 랴오닝, 산둥, 그리고 전자기 캐터펄트를 탑재한 푸젠까지 항공모함 수를 차근차근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단의 열매인 핵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들의 시나리오에서는 이 핵추진 항공모함이 기함이 되어 일본 주변은 물론 제1도련선을 넘어 제2도련선, 즉 괌과 하와이까지 파견을 넓히려는 속셈일 겁니다. 말로는 아주 국제급인데 죄송하지만 어떤 급이든 계산서는 반드시 나옵니다. 겉보기에는 일본 방위의 악몽 같은 전개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얻으려는 핵추진 항공모함이 대체 무엇입니까? 이론적으로 핵추진 항공모함은 최강입니다. 한번 연료를 장전하면 퇴역할 때까지 수십 년 보급 없이 지구를 여러 바퀴 돌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합니다. 거의 무한한 항속거리, 이것이 가장 큰 판매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전자기 캐터펄트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원자로가 있으면 전력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연속으로 전투기를 사출하고 압도적인 항공 전력을 싣는 말 그대로 바다의 요새입니다. 중국 해군이 목이 빠져라 원하던 꿈의 무기라는 이야기죠. 보는 것만으로도 PR 영상에 딱 어울리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이 꿈의 무기는 운용하는 쪽에게는 사실상 지옥의 돈 먹는 하마일 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넣을수록 사라지는 끝없는 지갑 같은 물건입니다. 강해졌다는 기분을 돈으로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잘 맞겠죠. 첫째로 이 논리는 인간의 생리적 한계를 무시합니다. 연료가 필요 없으니 20회를 계속 달릴 수 있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배 위에 있는 건 로봇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수천 명의 승조원이 폐쇄된 공간에서 몇 달씩 버티는 건 불가능합니다. 식량 보급도 필요하고 정신건강 문제도 생깁니다. 결국 미군조차 몇 달에 한 번은 기항해야 합니다. 그러니 무한 항속거리라는 건 대부분 카탈로그용 자기만족일 뿐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불사신이라도 현실은 필터가 없으니까요. 둘째로 더 치명적인 건 비용입니다. 핵추진 항공모함은 만드는 것도 비싸지만 유지비는 더 비쌉니다. 고도의 방사선 관리, 원자로 정비, 전문 기술자 양성, 이 모든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가 어떤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부동산 거품은 무너지고 청년 실업은 최악 수준이며 지방정부는 빚더미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돈 먹는 하마를 껴안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억지로 껴안겠다면 주머니에는 동전만 남았는데 비싼 정장을 꼭 입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방 예산이라는 한정된 파이에서 항공모함에 거액을 쏟는다는 것은 다른 중요한 분야의 예산이 잘려나간다는 뜻입니다. 육군 현대화, 병사급여,
혹은 더 실전적인 드론 무기 개발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걸 희생해서 얻는 것이 거대한 배 한 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항공모함은 평시 위협에는 최고입니다. 위용만 보여도 주변국은 긴장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항공모함은 크고 둔한 표적으로 바뀝니다. 무대에 오를 때는 빛나지만 전장에서는 너무 잘 보이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은 핵추진 항공모함을 절대로 침몰시켜서는 안 됩니다. 건조비만 수조엔, 승조원 수천 명, 최신 함재기 다수, 그리고 무엇보다 지도자의 체면이 걸려 있습니다. 그게 바다의 먹잇감이 되는 순간 정권의 정당성은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공모함을 오직 안전한 곳에서만 쓰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얕은 바다입니다. 동중국해 같은 얕은 해역이라면 소나로 적 잠수함을 찾기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얕은 바다에 웅크리고 있는 항공모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양으로 나가지 못하는 항공모함은 동물원 우리 속 사자와 같습니다. 폼은 나지만 홈은 우리 안에서만 납니다. 만약 그들이 깊은 태평양, 일본 잠수함이 촘촘히 활동하는 해역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의 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통상 동력인데도 정숙성은 바다의 닌자 수준이라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곳으로 소음을 흩뿌리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들어온다는 건 손전등을 켜고 어둠 속에서 숨은 사람을 찾겠다고 하면서 스스로는 절대 안 보인다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에는 대함 미사일이라는 비장의 카드도 있습니다. 특히 타입 12대함 미사일의 개량형은 사거리가 크게 늘고 스텔스성도 향상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10발, 20발 아니 100발을 한꺼번에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이지스 함정조차 포화 공격을 받으면 모두를 요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현대적 실전 경험이 부족한 중국 해군이 그걸 막아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온라인에서 근육을 과시하는 건 쉽지만 실제 한 방을 견디는 데는 필터가 없습니다.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미사일, 바닷속에서 다가오는 어뢰, 사방에서 이런 공격을 받는다면 거대한 선체는 완벽한 표적이 됩니다. 한 발만 맞아도 비행갑하는 기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원자로가 손상되면 방사능 누출 위험도 생깁니다. 그때부터 그것은 전력이 아니라 위험하고 처리하기도 골치 아픈 떠다니는 물체가 됩니다. 누가 한 번 샀다고 온 동네가 같이 골치 아파지는 물건과 똑같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분명합니다. 과거 일본은 대함 거포주의에 집착해 세계 최대 전함 야마토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이미 항공기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드론과 미사일의 시대입니다. 값싼 드론과 미사일이 비싼 대형함을 침몰시키는 시대에 굳이 막대한 국력을 태워 시대에 뒤처진 상징을 만든다. 이걸 어리석다고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비싼 향수병일 겁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더 많이 가질수록 유지와 관리에 사람과 돈이 빨려 들어가 움직이기 어려워집니다. 말하자면 자기 목에 스스로 밧줄을 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일본에게 큰 기회입니다. 그들에게 대단하다, 무섭다고 치켜 세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신이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핵추진 항공모함을 계속 만들 겁니다. 그 결과 중국의 국력은 지치고 군비는 터지고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셈입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발목을 잡는 아주 비싼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더 위험하면서도 더 웃픈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은 중국의 제조 품질을 믿습니까? 중국 국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막 완공된 아파트가 무너지고 도로가 꺼지고 댐이 터집니다. 부실공사, 날림공사,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런데 왜 원자로만은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핵추진 항공모함의 심장은 핵입니다. 이건 극도로 정밀한 기술과 엄격한 품질 관리, 다중 안전 대책이 있어야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조선업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부패, 날림, 자재 빼돌리기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핵연료를 다룬다고요? 항해 중이든 군항이든
원자로가 노심용융을 일으키거나 방사능 사고가 나면 그건 더 이상 무기가 아닙니다. 자기 바다를 죽음의 바다로 바꾸는 거대한 더러운 폭탄, 말 그대로 더러운 폭탄이 됩니다. 그들이 만드는 건 적을 쓰러뜨리는 항공모함이 아니라 환경을 망치고 자기 병사를 비폭시키는 체르노빌 이동식 버전일 수도 있습니다. 승리하려고 나갔다가 먼저 자기 편을 패배시키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최근 폭로한 내용들에 따르면 중국군 내부의 부패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미사일 연료 탱크에 연료 대신 물이 들어있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미사일 경납고 덮개가 규격이 맞지 않아 닫히지 않았다는 이야기 농담 같지만 실제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복잡한 항공모함에서는 얼마나 많은 뜻밖의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수조엔 규모의 핵추진 항공모함 프로젝트라면 이권이 달려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원래 특수 내열 합금을 써야 할 곳에 값싼 철을 쓰고 정밀 센서를 넣어야 할 곳에 가짜를 두는 식입니다. 장부상으로는 최신인데 열어보면 속은 텅 비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이호랑이 같은 배에 목숨을 맡겨야 하는 수천 명의 승조원들이야말로 최대 피해자입니다. 진짜 위험을 떠안는 건 구호를 외치거나 리본을 자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허울 좋은 기술이라는 이름의 일상을 매일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는 군을 숙청한다지만 부패는 중국 공산당의 DNA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르면 또 자라고 없애려 하면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이 배 역시 부패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도 그런 방식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보다 더 치명적인 건 소프트웨어, 즉 사람의 문제입니다. 중국의 많은 병사들은 한 자녀 정책 아래에서 소위 작은 황제처럼 자랐다고 자주 묘사됩니다. 부모와 조부모, 6명의 어른에게 떠받들려 자라며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는 성향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번 출항하면 몇 달 동안 육지를 밟지 못하고 휴대전화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며 군대식으로 혹독한 핵추진 항공모함 생활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미군조차 항공모함 근무 스트레스는 엄청나서 정신건강 대책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런 환경에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수천 명씩 몰아넣는다면 바다 위 고압 기숙사를 만드는 것과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모집 포스터처럼 웃어주길 기대하는 건 그 자체로 희망회로입니다. 실전이 되면 미사일 공포, 폐쇄 공간 스트레스, 방사능에 대한 잠재적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 결과 전투 전에 내부에서부터 공황이 터지고 붕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휘체계는 무너지고 심하면 폭동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휘관이라면 비싸고 민감하고 심리적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는 이런 물건을 끌고 나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목표가 전투가 아니라 골칫거리 생산이라면 몰라도 말입니다. 전략적으로도 핵추진 항공모함 건조는 중국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1도련선을 돌파하려 하지만 지도를 보십시오. 일본, 대만, 필리핀 출구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의해 단단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더 많은 항공모함을 만들수록 표적은 더 커지고 서방은 대한미사일과 무인 공격기 배치를 강화할 정당한 명분을 얻습니다. 중국 위협에 대응한다는 말만 붙이면 예산은 잘 나옵니다. 즉,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들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을 둘러싼 제약은 더 촘촘하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더 과시할수록 더 감시받는 구조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식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함 거포주의의 유령에 붙잡혀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현대전의 주역은 사이버 공격, 우주 감시, 그리고 값싸고 대량의 드론에 의한 포화 공격입니다. 수조 N짜리 항공모함이 값싼 드론대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했습니다. 흑해 함대의 기함, 모스크바가 침몰했을 때의 충격을 그들은 잊었을까요? 아니면 지도자 주변에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은 걸까요? 만약 누군가가 항공모함은 시대에 뒤처졌고
결국 사냥당하기만 한다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두가 최고다, 최강이다라고 거짓말을 이어가며 파멸로 가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있는 겁니다. 국가 차원의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는 셈입니다. 다만 옷 대신 금속과 계산서가 걸려 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분석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중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계획은 겉으로는 군사력 강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력 소모 프로젝트일 수 있습니다. 부패한 군부의 돈줄 시스템일 수 있고 무엇보다 권력자의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거대한 목표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한 겁니다. 이건 좋은 소식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들이 의미 없는 철덩어리에 귀중한 자원과 인재와 국가 예산을 물쓰듯 붓는다면 우리에게 이보다 고마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항공모함 정비에 허덕이고 원자로 트러블에 골머리를 앓고 승조원 비위에 시달리는 동안 일본은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이를 갈면 됩니다. 치명적인 송곳니를 더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완성한 중국 최고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화려한 진수식으로 데뷔합니다. 그런데 선저에는 처음부터 균열이 있고 원자로는 불안정하게 떨고 승조원은 의욕이 바닥입니다. 그리고 태평양으로 나가 위협하려는 순간 일본의 조용한 잠수함에게 표적 고정이 되고 그대로 꼼짝 못한 채 멈춰서는 모습 말입니다. 이게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웃픈 코미디가 될 수 있습니다. 웃다가도 속이 쓰릴 만큼 누군가는 예산을 태워놓고 기념사진까지 찍고 싶어 할 테니까요. 하지만 웃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은 위험합니다. 실책을 정당화하려고 대만 주변이나 센카쿠 제도에서 더 도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있으니 강하다고 국내에 보여주려고 무모한 군사훈련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일본은 어떻게 움직여야 합니까? 그저 유감을 표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종이 호랑이라는 걸 알아도 그 호랑이가 날뛰면 다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너희 항공모함은 언제든 무력화할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계속 걸어두어야 합니다. 그게 그들에게 최소한의 제정신을 붙잡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이 완성될 즈음 중국 경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유지비조차 내지 못할 만큼 너덜너덜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거대한 배는 정권의 부정적 유산으로 항구에 녹슨 채 방치될 운명일 수 있습니다. 옛 소련 항공모함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부끄러움과 허세 그리고 뒷배경에 빼돌리기까지 더해져서 위험하면서도 씁쓸하게 웃기는 형태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것이 여전히 위협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안쓰럽습니까? 가능하다면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매운 의견도 환영입니다. 재미있었거나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지도자에게는 비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오늘 뉴스의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하오늘 뉴스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